새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불안한 일본 미디어. 한국 대선 결과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나오자 한동안 일본 정부와 미디어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호기, 돌파구, 의욕, 전향적, 기대감 높아져 등등의 표현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한쪽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3월 18일 뉴스 포스트 세븐이라는 주간지에 한국 윤 새 대통령 대일 유화에 대한 기대, 높아져도 역대 대통령 반일 전향의 불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계 최대 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당선됐다. 친일파라고 불리는 윤 씨는 5월 10일 취임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전화회담에 임하는 등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비로소 햇빛이 비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월 9일 치러진 한국 대통령 선거는 두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상대방 아내의 스캔들을 추궁하는 등 이례적인 전개를 보였다. 한양여자대학 조교수인 히라이 토시하루 씨가 말한다. 수준 낮은 비난이 이어져 한국 내에서는 꼴불견이라는 탄식이 들렸습니다. 과거의 대통령 선거는 지지 정당별로 표가 갈렸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쉬웠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후보를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의 득표차는 불과 0.7포인트 대접전이 되었습니다.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에 대형 미디어에서는 대일 유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와세다 대학 대학원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 교수인 이종원 씨가 말한다. 대선에서 윤 씨는 한미관계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보수적인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본과의 구체적인 관계 개선 정책의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수상이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발전을 목표로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같은 새로운 타입의 정치적 합의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씨가 대통령 선거 승리 후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도 한일 관계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윤 씨의 말은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인 변진일 씨다. 역대 많은 한국 대통령이 당선 후에 대일 미래지향을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정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일본에 대해 엄격한 자세로 돌아서는 것을 반복해 왔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 역대 대통령의 반일 전향은 숱하다. 첫 문민정권으로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표명했지만 이윽고 반일 여론을 의식하게 되어 독도에 부두를 건설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체결했지만 2001년 일본 중학역사교과서에 대해 35개 항목의 기술 수정을 요구해 애교 문제로 발전했다. 가장 급선회한 것은 2008년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오사카 태생으로 일본어가 유창했던 이 씨는 친일로 지목돼 취임 시에는 일본과 경제 중시의 관계성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서 저자세라고 공격당해 대일 방침을 전향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해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해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라고 변 씨는 말한다. 친일 보수파로 기대되어 2013년 2월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도 1개월 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인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일본을 단죄했다.
한국의 변덕스러움에는 과거 기시다 후미오 수상도 배신을 당했다. 전 아사히 신문사 서울 특파원인 마에카와 케이지 씨가 말한다. 기시다 수상은 외상 시절인 2015년 박근혜 정권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를 체결한 장본인입니다. 문정권에 의해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를 깨트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만약 윤새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다고 해도 5년 후에 민주당 정권이 되면 전부 뒤집을 것이기 때문에 뭘 해도 소용없다. 민주당이 다시는 위안부 재단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어떤 합의도 의미가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대일 유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일을 추천하는군요. 그쪽이 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겠죠. 대일 유화를 생각하면 친일파, 반일파로 국민이 분열됩니다. 일본으로서도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반일, 노재편, 보이콧으로 부탁해요.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대통령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에 접근할 필요가 없고 한국이 국제조약을 이행해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반일 전향이랄까 친일로 전향할 수 없다. 윤씨 자신이 어쨌든 소수 여당으로 다음 국정선거까지 3년이나 남았다. 절지의 레임덕이 될 판인데 그렇게까지 친일의 우선순위가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윤씨에게 기대라기보다도 문씨가 퇴진해 준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까지와 크게 다른 것은 어떤 타협을 해서라도 한국과 융화를 도모하려는 일본 측 세력이 전무나 다름없을 정도로 약체화되어 버린 것. 한국과 융화해도 실리는 미미하고 관계가 악화되어도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부당한 트집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것이 현재의 기본 자세이며 당분간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반일이 아니면 비국민으로 불리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 선두에 서지 않으면 몸이 견디지 못한다. 일본과의 약속을 지켜 문정권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한국 대통령의 첫 번째 일이다. 대통령 탄핵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되돌리기에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 너무 많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두 번 다시 한국 내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